안녕하세요. 별빛 하늘 이동주택 김일건 이사입니다. 별빛 하늘 이동주택은 건축으로만 한 30년 정도를 하신 분들이 꾸준히 해오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회사입니다. 건물은 22평형, 요 포치까지 해서 23평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가로폭은 3.3m, 3.3m 합쳐서 6.6m고요. 이 길이는 전체 12m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경량 철골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과 벽지 전체에 다 아연각관으로 사용을 했고요. 아연각관 외관에 이렇게 준불연 판넬,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준불연 판넬이 아니면 허가를 낼 수가 없거든요. 준불연 판넬을 하고 거기에 이제 마감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만 사용할 수 있고 저희만 사용하는 천연 대리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비쌀 텐데 저희가 요거를 주문 제작을 해서 직수입을 하면서 그나마 여기서 사서 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저렴해져서 여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닷가 같은 데를 가면 딱 종류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대리석, 벽돌, 도장. 그만큼 영구적인 거죠. 쉽게 때가 타지 않고 그냥 돌이기 때문에 그냥 물 뿌리고 닦아만 줘도 되는. 그리고 무슨 뭐 솔 같은 걸로 막 문지시잖아요. 얘는 그런 걸 다 해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리가 편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문 쪽에는 포인트를 위해서 이렇게 포치를 만들면서 포치 밑에 쪽으로 하이클래드 엠블럭을 좀 사용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옆면과 후면은 단열에 가장 성능이 좋은 메탈 사이딩인데 기존에 이제 메탈 사이딩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요거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주문을 해서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금액도 좀 비싸지만 도장 처리가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이게 허가를 받는 기준에 있어서 지붕은 중부 1 지역이라도 나등급일 때 이 준불연 판넬이 가등급이 없습니다. 나등급일 때 260 이상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준불연 판넬 나등급 125T에 안쪽에 140 이상의 수성 연질폼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열에는 크게 걱정이 없으실 걸로 봅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요번에 이제 제작을 하면서 소비자분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하얀 거보다는 조금 좀 디자인이 있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화강암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하다 보니까 검정, 그래서 아사블랙으로 전체를 갖다가 포장을 했습니다. 금액적인 거는 크게 차이는 많지 않고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을 했고요. 요즘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 도로 쪽에 있으면서 반사유리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사유리도 가능하면 적은 금액에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이제 포치 부분을 만들어 온 곳인데 전에는 이렇게 좀 짧게 했습니다. 1m 70 정도 절반 정도 했는데 요즘 이제 이렇게 3m 10에서 길게 하고 있는데 하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길고 조금은 앞에 나와 있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포치를 이렇게 했고요. 포치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강화 유리를 썼습니다. 아크릴 쓰다 보니까 아크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 운다던가 이중 아크릴 쓰다 보니까 톡톡톡톡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8mm 강화 유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데크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은 현무암이나 대리석 혹은 나무 데크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소비자 취향에 맞게끔 사용하시라고 요거는 빼놨습니다. 현관문은 이전에 캡스톤 도어에서 조금 변형을 했고요. 엠블럭과 잘 맞출 수 있는 검정 톤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65T로 해서 단열에 성능이 좋은, 그래서 요 제품은 중간에 잡아준 게 아니라 전체가 단열재로 채워져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문이 두꺼워지는 만큼 바도 좀 두꺼워졌습니다. 160 바로 설정이 들어가져 있고요. 현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의 이 부분들은 타일 모양의 벽지 혹은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하시는 이제 루바나 이렇게 타일들을 해주는데 요거는 아예 처음부터 타일을 해놨습니다. 타일 색상을 대나무 포인트 타일을 넣어서 조금은 더 화사한 느낌을 줬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조금 변경해서 가능한 것들은 금액을 더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도 이 부분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냥 100% 다 드렸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쪽에 다용도실에 가면 하부만 타일이고 벽지 있는데 청소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타일을 요청하시면 그것도 다 전체 타일을 해드립니다. 신발장은 이렇게 조금은 크고 조금은 넓게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산꽂이라든가 넣을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위에 이제 신발 준비했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좀 이제 많은 거를 짐을 혹은
신발에 다른 짐들도 좀 놓을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와서 조금 장화나 커다란 제품이나 그냥 바로 신발을 벗어서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탑을 이렇게 오픈을 시켜놨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기 외부에 바로 접해 있다 보니까 이 방화문에 이제 결로 현상이 조금씩 납니다. 저희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또 제품을 바꿨지만 어떤 결로나 이런 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문을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저희 별빛 하늘 이동주택 22평의 내부 구조는 조금 간단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전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좌측면에 화장실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전체 거실을 넓게 잡았고요. 거실 좌측면에 주방, 그 옆면에 다용도실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작은 방을 준비를 했고, 거실 뒤편에 큰 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은 5평 가량 정도가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방까지 해서 한 10평가량 전체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일 자랑하는 건 이제 보기만 해도 밖에 환하게 보일 수 있는 큰 대창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이쪽에 딱 보시면 이미지월을 딱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톤의 이미지를 전체 조화가 맞게끔 준비를 했고요. 천정에 간접을 넣으면서 커튼 박스를 준비하면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100mm 준부련 판넬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준부련 판넬 안쪽에 파이프가 있습니다. 골조가 되겠죠. 골조에 거기에 다르기라는 제품이 있어서 이 내부의 합판과 석고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안쪽의 단열을 저희가 105mm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합판을 한번 치고 석고를 쳤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수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뭔가를 수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 면은 이렇게 좀 작은 TV를 해놨지만 대형 TV들을 거시거든요. 이쪽은 9mm 판넬 플러스 석고가 되어 있고, 석고에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더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 놓고 거셔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로 어떻게 가느냐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하나로 가진 못합니다. 그리고 운반 차량도 죄송하지만 저상 트레일러라는 차를 해서 사용해서 가야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2m, 10m의 포치가 또 있다 보니까 5돈 차에 실기는 조금 버겁습니다. 요 중간 사이로 딱 끊어서 이쪽에서 한 모듈, 이쪽에서 한 모듈이 가서 현장에서 설치를 합니다. 주방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2분이나 3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큰 주방보다는 좀 알찬 구성의 주방이 좀 필요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식탁 겸 쓸 수 있는 곳, 그리고 여기에 인덕션 하나 준비했습니다. 인덕션에 뭐 고기를 구워 드신다든가 좀 뭐 데워야 될 것들을 데워 드실 수 있게끔 해놓고요. 2구 인덕션에 1구 하이라이트에서 하이브리드를 준비를 했고요. 조리 공간과 사각볼에 싱크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수전인데 항상 빼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부님들이 밖에 보면서 시원하게 전경도 보면서 할 일을 하시라고 해서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또 앞쪽에 소나무가 있어서 보기에는 좋네요. 그래서 개방감 있는 창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리 공간 빼고 나머지가 냉장고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시는 거에 소품 빼고는 싱크대, 전등, 화장실 도기까지, 그리고 신발장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예, 대신 에어컨과 안방 붙박이장은 소비자들이 취향에 따라서 변경이 많아서 그거는 빼놨습니다. 저희가 건식난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건식난방을 전기 판넬이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스나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전에는 와이어메시라는 거에 이렇게 묶어서 엑셀을 깔았는데, 요거는 엑셀이 깔게끔 나와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겉에 미장을 하지 않은 순수 건식, 말 그대로 그냥 마른 제품들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조금 자랑하는 게 한 부분이 있는데, 요 밑에 건식 이제 엑셀 파이프가 지나가고 철판이 들어가서 열기를 해준다면 요게 음이온 성분이 강하게 방출이 되는 천혜토 포졸란 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 6mm를 하고, 그 제품이 그냥 깔아서 뭐 소비자들 뭐 건강에 좋다, 당연히 좋겠죠. 근데 좋은 거 외에 강화마루가 요즘 좀 얇게 나오더라고요. 돌마루도 한 5mm, 저희가 특별히 탄소마루를 사용하고 있는데 탄소마루도 6mm. 말하자면 이 제품들이 안에서 울리거나 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화장실 문은 슬라이딩 문으로 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 공간들이 좀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했고요.
변기와 세면대, 그 다음에 샤워기를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변기와 세면대 위쪽을 이렇게 선반을 둬서 여러 가지를 기피를 하고 장을 크게 넣습니다. 그래서 수건장이 딴 데보다는 조금 많이 클 걸로 보여집니다. 댐퍼 기능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밀어 놓으시면 알아서 딱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턱이 있어서 샤워를 하고 물이 이쪽으로 안 넘어가서 좀 청소하기 좋게 하자는 분도 있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 턱 때문에 불편하다는 분도 있어서 요거는 원하시는 대로 민자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턱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얘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지붕은 편백으로 했습니다. 이 습기를 잘 빨아들이고 습기를 빨아들이는 만큼 향도 나기 때문에 샤워하시면서 약간의 좀 피톤치드를 좀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천장을 제가 편백으로 무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지나서 거실에 딱 식탁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문이 3개가 딱 보입니다. 우리 다용도실 슬라이딩 도어를 준비를 했고요. 작은 방 준비를 했고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부터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방이 보기에도 좀 넓다고 느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대창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밖하고 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창문이 좀 높이 있는 것보다는 낮춰서 밖을 바로 나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땐 요거를 거실이나 방에 창문을 조금 낮춰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붙박이장을 준비했는데요. 슬라이딩이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뎁스 길이가 한 72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붙박이장을 안 하시고 여기서 한 80cm 정도를 딱 떼우면 화장실과 작은 드레스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고객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게, 이쪽으로 해서 그냥 드레스룸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여서 저희가 다음에 그걸 원하시는 소비자 계시면 그렇게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에어컨이 그냥 일반 단독형 에어컨이 아니라 투인원이라서 에어컨 2개에 실외기 하나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에어컨 하나를 방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항상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거실과 안방에 투인원으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작은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님들이나 자녀분들이 오면 사용할 수 있게끔 작은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창을 이렇게 하나만 내놨는데, 원래 이 방에는 창이 2개가 들어가 있던 게 맞습니다. 뒤쪽에서 햇빛을 한번 더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그건 이제 소비자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 구도로 줬습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면 이쪽에도 창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방에 작은데, 요거를 좀 넣을까 말까 많이 했는데, 안쪽 방에서 조금 남는 어떤 옷가지들을 넣어야 될 곳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작은 방에도 붙박이장을 하나 선택해서 넣을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다용도실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용도실이 조금은 넓고 조금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주부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떤 구성은 특별하게 만들지는 않았고요. 세탁기, 보일러실,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나 수납장을 넣을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제 가스 보일러라서 내부에 설치를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여기 기름 보일러로 하게 되면 조금 냄새나 이런 것들이 날 수 있어서 창문을 조금만 좌측으로 올리고요.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외부에서 통로를 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렇게 변경하시고, 많은 분들이 창고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이 딱 요만큼 가지면 보일러를 이렇게 든가 보일러 밖에 빼고 여기에 크게 문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가져가신 분들이 다용도실에서 외부로 나간 문을 많이 요청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항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모델은 23평형이고요. 모듈은 2개로 하는데, 제일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2개를 제작하는데 자재 발주까지 저희가 1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40여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고요. 현장의 설치는 이틀을 안 넘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을 해서 하루에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이제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안 좋으면 이틀을 작업해서 완성을 하고, 나머지 이제 소비자들께서 이제 뒤에 일해야 될 것들, 뭐 전기나 이런 것들, 그 에어컨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전기 인입이 된 다음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러 간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부가세하고 연동 설치비 300만 원을 포함한 9,500만 원인데요.
설치비를 뺀 평당가를 계산해 보니까 부가세 포함 4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23평이요 평당 40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사무실하고 전시 간만 신사옥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공장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쪽에 이제 한 좀 1000여 평 정도를 제2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 신사옥으로 오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구경하실 수 있고 원하는 제품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고요. 항상 별빛 하는 이동주택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